은퇴 후 충격, 요양원은 감옥이고 자식은 남이었다. 은퇴하면 좀 쉬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더라. 퇴직한 지 3개월 된 선배가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말끝은 가라앉았고 한참을 말없이 술잔만 들었다 놨다 하더군요.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싶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 하나가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은퇴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이젠 쉬어야지란 기대와 동시에 이후엔 뭐하지? 라는 불안이 고개를 들죠. 더 큰 문제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요양원은 감옥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기대기 어려운 존재가 돼버리는 현실. 그게 남 얘기 같지 않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정체성, 삶의 목적까지 다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죠.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일이니만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그만두니까 나도 없어지더라. 김정수 66세 씨의 이야기. 김정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인생이었던 분이죠. 후배들 사이에선 워커홀릭으로 불렸고 팀 내 성과는 매년 전국 탑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퇴날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동료들과 포옹하며 눈물의 작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그게 다더라고. 그 다음엔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 같이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받던 내가 아무 쓸모없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 집에서는 와이프도 바쁘고 애들은 자기 생활하느라 나한테 관심 없고 나 혼자 붕 떠 있는 느낌. 정수 씨는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인생 이막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니어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무기력함입니다. 정체성이 붕괴되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 은퇴 전의 일이 아닌 나를 찾아두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2. 자식은 남 요양원은 감옥 이말순 74세 할머니의 현실. 이말순 할머니는 70세까지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자립하셨던 분입니다. 고생 끝에 키운 두 자녀는 각각 서울과 수원에 살고 있고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일을 못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 애들도 사정이 있다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결국 구청의 연계를 통해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생활이 말 그대로 감옥 같았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 치매 심한 할머니랑 있는데 밤새 소리 지르고 밥은 그냥 급식 같고 말 한마디 섞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싶었지. 이후 할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나와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약간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자식은 남이더라.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해. 은퇴 후 돌봄은 가족이 책임질 거라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녀도 각자의 삶에 버겁고 부모 돌봄까지 감당하긴 쉽지 않죠.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나 공공서비스,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3. 난 은퇴를 준비했더니 더 자유로워졌어. 박기철 61세 씨의 반전 인생. 박기철 씨는 교사로 정년을 마친 후 제2의 삶을 설계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50대 중반부터 퇴직 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를 쭉 써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배웠죠. 글쓰기, 사진, 수목관리, 유튜브까지.
정년 1년 전부터는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시골로 귀촌할 준비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농가에서 텃밭을 가꾸며 은퇴 생활을 브이로그로 기록해 구독자 3만 명을 넘겼습니다. 물론 도시처럼 편하진 않지만 사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박 씨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체험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죠.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제2의 일 삶의 방향,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은퇴 전부터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후 삶도 훨씬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 관계를 다시 짜야 한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사라지고 나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2. 일과 정체성의 분리를 연습하자. 일을 그만둬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쓰기, 봉사, 강연, 창작 등 비경제적 활동이라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보세요. 3. 현실적인 재무 설계는 필수다. 국민연금 외에도 소득 분산이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 소소한 아르바이트, 유튜브 같은 온라인 수익도 요즘은 괜찮은 대안이 됩니다. 4. 부모 자식 간 거리를 인정하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되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기대되더라도 구조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서로가 편합니다. 앞서 은퇴 후 충격과 준비에 관한 현실적 이야기까지 다뤘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서 은퇴 후 뇌 건강과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 정체성 붕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뇌와 마음 건강이 관건이거든요.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어떻게 뇌 건강을 지키고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생기고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뇌 건강 왜 중요할까? 은퇴하면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접촉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낮은 신체 활동량은 치매, 우울증 같은 뇌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늦어진다고 해요. 즉,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건강하다는 거죠. 뇌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과학적 방법. 1. 꾸준한 신체 운동.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는 BDNF라는 단백질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2. 새로운 것 배우기와 뇌자극. 은퇴 후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같은 뇌 운동은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고 뇌신경망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도전적인 학습일수록 효과가 크죠.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의 연구에서는 평생 학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지지.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소통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우울증 예방뿐 아니라 뇌의 해마기억 담당 부위 크기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1.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니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뇌 건강 관리의 효과. 김정수 씨 앞서 소개한 사례는 은퇴 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동네 복지관의 시니어 인문학 강좌와 걷기 모임에 참여하며 매일 40분 이상 걷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정신과 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죠. 이말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서 벗어나 혼자 살게 된 뒤
지역 경로당에서 기억력 향상 게임과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감정도 안정되고 몸도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박기철 씨는 귀촌 후 농사일을 하면서 매일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며 뇌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고 창의성도 높아져 은퇴 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결론, 은퇴 후 뇌 건강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뇌 건강은 결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배우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장 내일부터라도 매일 30분 걷기, 주 1회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친구나 이웃과 자주 만나기.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은퇴 후 삶이 훨씬 활기차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